이건 좀 진짜 긴장되네. 아 그래? 처음 본다 긴장된다. 나 오빠 긴장한 거 처음 봐. 왜 그래? 그렇게 떨려본 거는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해본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나의 가장 어두운 부분들을 드러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무서웠다고 해야 되나? 엄청 떨렸어요. 지금부터 스피치를 시작합니다. 잘 들리나요? 네. 진짜 긴장이 되네요, 오늘은. 나 저런 거 처음 봐. 그 열등감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사실 아닐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일단은 저는 11대 2로 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큰 열등감을 한번 선물을 주셨고요. 네, 여기서도 열등감으로 저는 살아가고 있다. 저는 제목을 졌어요. 변호사 아닌 서울대 법대생의 생존기라는 주제예요. 네, 저는 저희 김씨 집안에서 첫 4년제 대학을 간 사람입니다. 네, 저희 부모님은 뭐 좋은 학교를 나오진 못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열심히 산 분이셨고요. 저한테는 적어도 부족함 없이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셨던 분이었어요. 6형제 중에서 뭐 형제야? K 장남의 운명을 갖고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예, 공부를 열심히 해서 4년제 대학교를 갔는데 정말 하기 싫은 공부들을 하는 게 너무 저한테는 지옥 같았었어요, 그때는. 근데 저한테 주어진 거는 당시에 저를 바라보는 가족의 시선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학교에서 공부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열등감이라는 주제지만 저는 어쨌든 우등 졸업은 했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도피처 같은 게 너무 그 당시에 필요했었어가지고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군대를 가야 됐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가는데 양쪽 어깨가 다 못 쓰는 거라 사회복무요원, 그러니까 뭐 당시에는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불렸던 것 같아요. 가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끊임없이 먹었고 막 그랬던 삶을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가 2년이 끝나니까 어느덧 30을 바라보는 나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열등감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어느덧 제 친구들은 뭐 판사가 된 친구도 있었고 뭐 검사가 되는 친구도 있었고 변호사가 되는 친구도 있었고 근데 저는 어느 순간 나고자 내지는 뭐 패배자 이런 인식으로 살았게 된 것 같아요. 너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는데 왜 그러고 사냐. 그런 거에 굉장히 많이 저는 좀 시선을 견뎌야 됐던 힘든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노점상도 해봤고 회사도 다녀봤고 그때 뭐 아까 비슷한 감정을 느끼신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친구들 결혼식이나 경조사 이런 걸 못 갔어요. 거기를 갈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첫 친구들의 결혼식을 많이 못 간 게 아직까지는 저한테는 굉장히 큰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은 너무 많이 다 잘 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대학을 졸업한 백수 같은 생각? 여튼 그런 시선을 꽤 오랫동안 견디면서 그냥 제 표현으로 책을 정말 개걸스럽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개걸스럽게 닥치는 대로 다 그 마음속에 생기는 열등감을 억누르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알아야지 이런 생각 그리고 뭔가를 배워야지 이런 생각이 엄청 그 당시에 저한테는 아무튼 뭐 그렇게 잘 했습니다. 잘 해가지고 책을 정말 많이 읽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누구나 다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 그다음에 그 사람한테 부여된 사회적 역할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 죄송합니다. 여튼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정말 좋은 기회에 저는 정치를 그래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저한테는 열등감, 이번에는 현역이 아닌 정치인의 삶에서 저는 또 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아마 백곰도 비슷한 거 텐데 어느 순간부터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저한테 너무 고집스럽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만약에 그게 무너지면 제 자존감이 다 무너질 것 같은 그 20대를 제가 보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고집스러운 것 때문에 아마 제가 당선이 안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맥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슈퍼맨님 같은 경우에는 정치라는 이 판에서 저희가 같은 업계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오랜 시간 봐왔고 꽤 친했고, 그럼에도 사실 슈퍼맨님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나 개인적인 감정 같은 거를 내보이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모든 과정을 얘기하고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느꼈던 힘듦을 털어놓는 거를 저도 처음 봤다 보니까, 저 역시도 사실 20대에 남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얻는 불안정함이나 불안함, 이런 것들도 되게 컸던 기억들, 되게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입이 많이 되고 제 과거의 막 일들이 좀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는. 슈퍼맨 형님은 참 저희 선배거든요. 학교 선배. 그쵸. 이게 아주 묘한 변호사가 아닌 서울법대생, 딱 그 느낌이 있거든요. 저도 뭐 선배들이 있으니까 시작 단계에서부터 뭔가 좀 엉뚱해지는 거죠. 그 동질적인 집단 사이에서 있으면 전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저는 뭐 법대 나오진 않았지만 체질이 맞아서 로스쿨 체제에서 변호사가 됐고, 사실 정치라는 게 훨씬 더 힘든 일이거든요. 옆에서 맞는 말만 해야 되는 변호사가 하는 일보다 훨씬 더 이제 스코프가 큰 거죠. 열정 있게 해가시는 모습이 저는 되게 보기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슈퍼맨님도 사람인지라 그 주변에 피어 프레셔가 엄청난 거죠.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참 감명 깊게 와닿았습니다.